네, 안녕하세요. 주식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2월 20일장 종료되고 나서 영상 하나 남겨드리는데요. 자, 오늘 올랐지만은 조금 답답한 좀 구석도 있고, 또 아무래도 올랐기 때문에 이제 좀 안정권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조금 의미가 있는, 그리고 거래량도 조금 나와줬잖아요. 오늘 뭐 엄청 나온 건 아닌데, 솔직히 이 정도 거래량이면은 괜찮게 나왔지. 평상시 거래량 거의 안 나왔었는데, 그래도 2,300만 주 정도 나오고, 프로그램도 열심히 돌아가는 거 오늘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애들이 오늘 돌리면서 가두리 쳤죠. 중간에서 이렇게 가둬놨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가두는 이유가요.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길목에서 제가 이거 장중 영상 찍어드렸죠. 제가 이쯤에서 영상 업로드 해드렸거든요. 이미 이거 내려가는 길목 보고 제가 영상 찍어드린 거야. 이거 내려가는 거는 이쪽 거래량에서 들어온 개인 투자자의 물량 걷어내기 위한 방책이다. 실제로 프로그램이 그 이후에도 거의 70만 주, 80만 주 정도 더 돌아가면서 받아먹는 모션을 취했어.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진짜 최대 장점이자 순간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브레이크 걸리는 가장 큰 이유가 오늘 좀 두드러지게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관 진입이에요. 자, 쌍끌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까지 올라온 건 쌍끌이 때문이죠. 엄연히 말하면. 외국인 애들이 힘 받쳐서 많이 올려준 건 맞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관 애들이 물량 잠가준 게 없었으면은 프로그램도 저렇게까지 위로 쭉쭉쭉쭉 빼진 못했겠죠. 기관 쪽 애들이 물량을 잠가주는 게 있으니까 얘네도 위로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쌍끌이가 무서운 거고 고점이 높은 겁니다. 단 얘네들이 생각한 물량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갑자기 밥그릇에 숟가락 넣어버린 거야. 같이 먹어. 같이 먹어야지.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얘네는 지금 ETF 자금 때려 넣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ETF 자금 때려 넣어야 되니까 숟가락 갑자기 외국인들 밥그릇에다가 갑자기 ETF가 숟가락 꽂아버린 거야. 근데 거기서 갑자기 연기금까지 숟가락 꽂아버리니까 얘네 입장에서 어떻게 돼? 바로 끌어당겨봤자 이거 같이 들어올 거 뻔해. 물량 위쪽에서 받아내려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 가두리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두리를 쳐도 결론적으로는 같이 들어와줘요. 뭐 한쪽만 유리한 싸움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잘 안 돼. 근데 쌍끌이 종목은 개인 투자자가 불리한 싸움만 열립니다. 왜냐면 쌍끌이 종목들이 나중에 보면 고점이 말도 안 되게 높거든요. 아니 여기까지 간다고? 막 10불 정도까지 가 있는데 막상 보면 거기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챙긴 개인 투자자들 비율이 적어요. 얼마 전만 해도 두산 에너빌티 무조건 단타 단타 소리가 계속 나왔었어. 결국 다 뺏겼잖아. 여러분들 이거 금액으로 보실래요? 지금 1월 5일날 양봉 하나 띄워놨잖아요. 양봉 하나 띄운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지금 1조 3천억 뺏겼습니다. 순수하게 여기 구간에서만 1조 3천억이 나가 떨어졌다고. 기관하고 외국인한테. 그래서 이게 개인 투자한테 유리한 싸움이에요. 심지어 이쪽 구간 여기서 물량 다 털린 거 감안하면은 결국 고점 못 보고 여기서 박스 친다고 나간 거 아니야. 근데 외부 충격이 들어왔어도 얘가 회복하는 속도를 보면서 외부 충격이 들어와도 회복이 빠르네. 그럼 얘가 자기 자리가 아래가 아니라 자기 자리가 위쪽이라는 거구나. 우리가 이걸 알고 있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얘는 위로 갈 거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얘가 외부 충격 받은 다음에 복구폭이 낮고 외부 충격 받고 복구폭 낮고 이렇게 됐으면 이거 본연의 자리가 좀 낮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본연의 자리가 이쪽 라인이었던 거잖아. 왜 그런다고 말씀드렸어. 얘네가 선물 세트 여기서 죽자 살자 때렸는데 여기서 하방 나가지고 박살날 일 있습니까? 안 그래. 똑같아요. 근데 이거 양봉 이거 위쪽으로 뛰어 올리는 거 이거 왜 나왔겠어? 여러분들. 그리고 외국인 애들이 기관 애들이 숟가락을 넣어도 하방으로 크게 열어가지고 돌려 빼는 전술이나 지금 이런 걸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 얘네 13일 날 선물 이렇게 세팅해 놓고 정작 오늘도 57만 계약 터졌습니다. 얘네가 선물 세팅 여기서 다 해버린 거거든. 근데 여기서 이걸 찍어 눌러버린다고? 그러다가 만약에 3월 두 번째 주까지 복구 못하면 여러분들 시총이 큰 종목이에요. 아무리 개인 투자자들 물량 많이 뺏겼고 기관이나 외국인 거의 외국인이긴 한데 얘네들이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이거 틈에 잘못 터트려 가지고 이거 이렇게 돌려 빼려다가 못 들어버리면 쟤네 선물 박살납니다. 여기서 세팅이 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쟤네가 밥그릇 들어와도 내 밥그릇에 누군가 손을 대는 것 같아도 내가 최대한 이 밥을 많이 먹으려면 얘네가 쓸 수 있는 방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다음 계책이 뭐냐? 1, 2거를 여기다 브레이크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돼. 근데 뒤쪽 상승폭이 더 있는 거야. 그러면 개인 투자인데 실질적으로 매도 어디서 터져요, 여러분들? 15분봉 보면 탑 나오잖아. 매도 어디서 터지는지. 올라가다가 중간중간 찍혀 내려질 때 이럴 때 나가버리잖아.
올라가다가 찍혀 내려질 때. 그 다음에 살짝 복구폭 등장할 때. 이럴 때 나와지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단 중장기로 계속 끌고 가면서 내가 이런 장기성 횡보만 좀 피해볼까? 그냥 이 정도 생각으로 가셔야 돼요. 물론 이제 뭐 전략방 평균 단가야 막 원체 낮게 잡혀 있으니까 이거 그냥 들고 갑시다. 이게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려도 전략방 회원님들 이미 수익률이 막 100%막 150%, 200%, 300% 터져 있기 때문에 그냥 가지거든. 근데 또 오늘 같은 날 또 이럴 때 또 딱 내가 이거 불타기 해야겠다. 오늘 원전인가 보다 하고 빵 비집고 들어왔는데 얘가 박스 딱 쳐버리면은 내가 나가야 되나? 이러다가 월요일장 같을 때 또 어떻게 해요? 아침에 틱 눌렀다 이렇게 복구시켜버리면 여기서 나가버리죠. 손절 쳤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손절이라는 카드가 나올 만한 자리가 있어요? 내가 무조건 여기선 손절 쳐야 된다. 절대 이건 본전 복구를 할 수가 없다. 수익으로 내가 끝낼 수가 없다. 했던 자리가 하나라도 있냐고. 어디서 어떻게 들고 있었어도 다 수익 실현으로 끝났어. 지겹다라고 생각했던 자리들부터 물량 들고 지키고만 있었으면 수익률 제 안만이에요. 지금 이런 자리만 놓고 봐도 6만원대예요. 지금 10만원 넘었고. 뭐 1, 2, 3, 1, 20%뭐 3, 40% 수익률이 아니야. 여기는 6, 70%대 수익률 나오는 자리잖아.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기 7만원이에요. 7만원대예요. 내가 힘들다 죽겠다 했던 자리 7만원대라고. 벌써 지금 수익률 40% 넘게 나왔어. 할만한 싸움이었잖아. 종목 자체가 지금 와서 보니까 할만한 싸움이었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늘 뭐라고 말씀드려요. 주식은 결과다. 내가 매도를 눌렀을 때 내가 플러스 몇을 찍었느냐가 딱 그게 결과예요. 내가 얼마에 샀어는 과정이야. 내가 얼마에 팔았느냐가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은 결과다. 지금 결과적으로 어때요? 월봉 보면 제가 분명히 이거 윗꼬리 달았다고 1월달에 윗꼬리 달았다. 이거 위험하다. 제가 이거 덮는다 그랬잖아. 덮는다고 저걸 왜 못 덮어? 애초에 거래량 얼마 나오지도 않은 월봉에서 1월달에 심지어 얘가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리 지금 2월 20일이고 연휴 꼈다라고 하지만 돌파봉 떴는데 지금 요거밖에 안 나왔죠. 거래량. 명색이 돌파봉이잖아. 여기 다 넘겨줬잖아. 근데 거래량 너무 안 나왔죠. 이거 왜 안 나왔겠어? 여러분들 왜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거래일수가 적어서 안 나왔다? 그게 아니죠. 왜 안 나왔어? 잠겨서 개인 투자자인데 1조 3천억이나 팔아버려가지고 물량 잠겨서 이쪽으로 들어간 물량이 지금 쏟아지진 않잖아요. 뭐 매일 나오죠. 외국인이 다 털고 튄다라는 말은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결과입니다. 1조 3천억 뺏겼어요. 이거 저만 보이는 화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는 거야. 1월 5일자 딱 첫 양봉부터 날짜 맞춰보세요. 1조 3천억 뺏겨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벌어진다니까? 이제 여기서 1, 2거래 브레이크 딱 걸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브레이크 때 또 다 나가요. 그럼 그 브레이크 해제하면서 얘네가 갑자기 풀악셀 밟아버리면 거기서 갑자기 또 3, 400만 주가 한 번에 확 나가. 그렇게 해서 위로 가면 갈수록 개인 투자자님들은 비율이 줄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어떻게 해? 프로그램 애들이 일부 물량 수익 실현하면서 박스 쳐버리죠. 그 다음에 박스권 가면 얘기해. 계잡주다. 맞습니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오를 거라는 근거로 내세워드렸던 게 13일날 선물 거래량이 너무 많이 나왔다. 원래 두산 에너빌리티 선물 거래량 많이 나와봐야 60만 정도예요. 근데 74만이나 터뜨렸어. 당일 거래로. 근데 아니 사실 뭐 13일날 뭐 장대 항복 나왔습니까? 거래량은 좀 실렸죠. 아무래도 이쪽 위쪽 매물 해소하는 거 띄웠으니까 윗꼬리로. 근데 여기서 74만 개야? 플러스 4.6일밖에 안 올라갔는데? 얼마 안 올라갔잖아. 근데 계약 너무 많이 터졌죠. 얘네가 지금 이쪽 라인에다가 그러니까 10만원보다 아래쪽에서 최대한 선물 세팅 꾸겨 넣은 상태에서 위쪽으로 들어버린 거예요. 최대한 꾸겨 넣고. 근데 이쪽에서 얘네가 또 꾸겨 넣으려 그래. 그럼 그 다음 지지선이 어디겠어? 11만원 돼버려요. 지지선이. 여러분들 지금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이 웃으실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래일수로 계산할게요. 저희는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이 거래일 전에 10만원이 철벽이라 그랬어요. 10만원 위에 뭐가 있는데 거기가 철벽이 되지? 진짜 쥐뿔 아무것도 없는 벽이었죠. 뭐가 있었어 10만원 위에 아무것도 없었잖아. 근데 그거 철벽이라 그랬다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어때요? 10만원 가려면 3%나 더 빠져야 돼.
이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현실이에요. 단기적으로 진입한 사람 버틸 수가 없습니다. 종목에서. 아니 솔직히 이걸 어떻게 버텨요? 아무리 떨어진 이유가 글로벌 악재라고 해도 못 버티게 해요. 그 다음에 물량 싹 다 걷어가서 지들이 챙기죠. 지금도 시가총액 66조 원짜리 회사에다가 난 여기서 단타 칠 거야 해서 단타 비집고 들어왔다가 몇 번 물량 처음에 뭐 1, 2% 1, 2% 먹다가 결국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냥 가만히 있었던 사람은 40% 50%막 100% 먹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4% 5%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맞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공매도 늘 얘기 나오는데 얘네들 지금 매매 비중 1% 잡혀 있어요. 공매도 세팅이 안 돼요. 여기서 어떻게 세팅해 공매도를? 물론 할 수는 있겠죠. 뒤지고 싶으면. 예, 뒤지고 싶으면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이게 말이 되나? 여기다 공매도 세팅해서 들어온다는 게? 못 눌러요. 이미 고점 갱신형으로 뽑아 올려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얘네 대차장고 계속 줄였잖아. 연휴 앞두고 얘네가 대차장고 확 줄여버리잖아요. 여기 구간 보세요. 구간 안에서 대차장고 확 줄이죠. 싸게 팔아주지 말자니까. 얘네 이쪽 라인에서 대차장고 확 줄였죠. 왜냐? 얘네들은 아 이쪽 라인을 얘가 결국 돌파하겠구나 판단하고 최대한 여기서 지들 대차장고 줄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공매도한테 싸게 팔아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얘네들 이제 여기서 브레이크 한 두 번 걸렸다가 여기서 양봉 들어버리면 이쪽에서 얘네 커버링 터져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양봉이 진짜 무섭게 나올 거예요. 보세요. 저쪽 양봉이 진짜 양봉입니다. 뭐 5%짜리 가지고 뭐 순간적으로 올라갔던 거 그래도 8% 올라갔어 이거 말고 진짜 얘네들 대차장고 환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터트리는 뒤쪽에서 커버링 양봉을 눈으로 봐야 돼.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야? 벌써 제가 계속 안내해드렸던 11만원 12만원 선 진입했잖아.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어떻게 중장기로 가실래요? 아니면 잘라내고 재진입하실래요? 근데 평균 단가 낮으시면 그냥 들고 가시죠. 연말까지 수익률 그래도 한번 찍을 때 그래도 수익률 뭐 한 4, 500%막 이렇게 한번 찍어봐야 되지 않겠어? 판단은 지금 하지 마세요. 주식은 결과입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유리한 결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받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는 이 자리 박스권 넘어갈 거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증거로 제시한 게 벌써 몇 개입니까? 선물 거래량, 수급, 부대장들 움직임 제가 이거 다 체크해드리면서 심지어 BHI나 한정기술 같은 거 제가 말로만 했냐고. 전략방에서 추천 매수가 나가가지고 타이밍 매수 쳐서 기다리면서 지금 원전주 끌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벌써 어때? 단기로 들어간 종목들도 수익률 안만에 찍어버렸어. 벌써. 저는 여러분들께 근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 뉴스 나왔으니까 오릅니다. 저 이런 말 안 해요. 그런 말이 여러분들한테 무슨 도움이 돼? 심지어 오늘 뭐 체코 원전 계약됐으니까 오른다고? 근데 원전 계약됐는데 왜 이렇게 안 오르는 거야? 여러분들 그 뉴스 어제 나온 거 아세요? 제가 장중에 올려드렸죠. 어제 나온 뉴스라고. 어제 안 올랐잖아.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치솟는다? 그럼 여러분들 쉽습니다. 뉴스 보고 사서 내가 뭐 반응할게. 오케이. 원래 하시던 방식대로 하시면 돼.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뉴스는 저 앞쪽에 뿌려놓고 반응은 저 뒤쪽에서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앞에 나왔던 뉴스 재탕 쳐버려.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도 어떻게 되냐? 잠깐만 이 뉴스 재탕이잖아. 이거 들어가면 안 되겠는데? 근데 갑자기 양보 쭉쭉쭉 빼. 나중에 보니까 아 이거 쌍끌이었구나. 이꼴 나버리는 거야. 이꼴 나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쪽 라인에서 들어왔고 이쪽 라인에 들어왔고 제가 이럴 때도 영상 찍을 때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지금 제 영상 보고 계신 분들 다 익절 구조로 나갈 수 있는데 손절이라는 카드는 절대 꺼내지 말자. 적어도 내가 가진 종목에서 먼저 승부 보자. 그러니까 제 원리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설명드렸던 거예요. 보세요. 불과 어저께까지 제 영상 보신 분들 기준으로 지금 손절일 수가 있어요. 구조가 말이 돼? 다 넘어갔는데 어떻게 손절이 나와? 지금 다 익절 구조 됐잖아.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부 다 익절 구조 된다니까? 근데 문제는 그 익절 구조에서 내가 어느 타점에서 어떻게 노려야 될지 모르면 흔들 때 나가 버린다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올라갈 때 거래량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손바퀴 많이 나왔겠죠 당연히. 이거 15분봉 두 개만 가지고도 거래량이 400만 주가 나와버렸는데 그럼 여기서 들어오신 분들이 여기서 잘라낸 사람 없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 그랬을까? 중장기 종목에서 단타 쳐서. 제가 단기적으로 진입할 거면 들어갈 만한 종목들도 영상 찍어드리잖아. PH 함정기술도.
제가 찍어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제 채널에 있잖아요. 얘네 둘 영상. 심지어 전략방에서 추천 나간 종목이라고 제가 딱 자신있게 내놓은 종목도 있잖아요. 근데 왜 중장기에서 자꾸 단기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자꾸 꼬이는 거야. 중장기 종목은 중장기로 끌고 가세요. 그리고 중장기 종목의 장점이 뭐야? 내가 그냥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근데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으려면 내가 수익률이 좀 찍혀야 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결국 다 왔잖아. 다 왔잖아 결국. 이제 여기서 브레이크 2번 놓잖아요? 난리 납니다. 이제 두산 에너벨트가 가긴 뭘 가. 이거 죽어도 못 간다. 또 이제 9만원 되면 산다고 할걸? 여러분들 이때는 뭐 3만원 되면 산다, 이때는 5만원 되면 산다, 여기서도 뭐 5만원 되면 산다, 뭐 6만원 되면 산다, 8만원 되면 산다. 그래서 산 사람 있어? 아니, 산 사람 있냐고. 다 못 샀잖아. 제가 말씀드렸죠. 걔네들 못 산다니까? 걔네들 11만원 10만원 되면 들어와요. 또 제가 딱 말씀드린 거 브레이크 몇 번 걸다가 갑자기 툭 들어올리면 여기서 들어온다고.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그런 우를 먼저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런 우를 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2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신청 끝납니다. 제가 운영하는 전략바 이쪽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안내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거 장중에도 설명드린 거예요. 고점 갱신형이라서 매도 물량이 쏟아질 법도 하거든. 사실 뭐 익절 물량 뭐 그동안 지쳤다 내가 답답했다 막 나갈 법도 해. 근데 기관도 같이 들어오는 형국이라 프로그램 애들이 지배력을 보여주려고 해도 자꾸 내 밥그릇에 막 누가 숟가락을 집어넣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앞쪽에서 선물 세팅한 것 때문에 이걸 누를 순 없어. 브레이크 한두 방 딱 걸고 오죠. 갑자기 급발진할 겁니다. 급발진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브레이크 걸었을 때 내가 물량 파는 바람에 급발진 걸리면 구경해야 돼.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늘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게 얼마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려운 종목인지 아시겠어요?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소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나가야 돼. 지금 팔아야 돼. 지금 사야 돼. 이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나가야 되나? 아,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뭔가 내가 항상 한 발 늦고 한 발 막 늦고 막 두 발 늦고 한 것 같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진입하신 분들 기준으로 늦은 사람이 어디 있어? 유난히 빨랐던 사람이 있는 거지 늦은 사람은 없다고. 유난히 빨랐던 사람들은 있죠. 전략파 초창기 멤버분들 뭐 어떻게 이보다 어떻게 더 빨라? 여기 라인 이때도 어땠어요? 너무 늦었나? 뭐가 늦어? 수익을 많이 찍었는데. 52,200원 라인에서 제가 지금 매수평가 한번 드렸었죠. 어때요? 벌써 100%예요. 100%예요 벌써. 세 자릿수 수익률 찍기 시작했어. 근데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실 수 있거든. 적어도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는. 근데 그 수익률까지 물량 지키신 분들 비율이 얼마나 되냐고. 심지어 막 어제 나온 뉴스는 반응 안 하다가 갑자기 어제 나온 뉴스로 오늘 반응해. 미치는 겁니다. 그만큼 지배력이 높고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공매도도 환장하는 거고, 얘네도 환장하죠. 어제 나온 뉴스로 오늘 들어버리는데.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1조 3천억에 가까운 물량을 한 달 만에 뺏기는 겁니다. 조 단위로 물량 뺏겼어요. 여러분들 억 단위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 급발진 한번 하면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제 1조 7천억, 1조 6천억 막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위쪽으로 땡긴 다음에 역사적 신고점 갱신해버린다? 개인 투자 물량 얼마나 지키고 있겠습니까? 나는 물량 지키면서 가겠다 하시는 분들, 적어도 얘네들이 세팅 들어온 거 확인했으면 내가 겁먹을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 이거 세팅하고 안 들어올린 적이 없는데 얘네들이 이거 세팅을 안 했겠지. 횡보할 때는. 이럴 때 선물 거래량 별로 없었으니까. 제자리 걸음 시켰으니까. 해칭만 하고. 근데 이쪽 라인에서 선물 거래량 세팅하는 거 보고 제가 여기서 들어갔죠. 이때 당시에 메스터점 여기서 들어갔잖아. 왜 들어갔어? 얘네 선물 세팅한 거 보니까 쏘겠네. 그랬더니 연휴 가운데에서 그냥 돌파봉 뛰고 위로 들어버리죠. 지금 이쪽 라인 거 움직임이 이쪽 라인에서 나올 거라고. 분명히 뒤쪽에서 브레이크 걸 겁니다. 얘네들. 안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안 그런 적이 없어. 근데 또 브레이크 때 물량 다 뺏긴 다음에 뒤쪽 양봉은 그냥 구경하다 뒤에서 다시 들어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브레이크 걸고 들어 올린 다음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쪽 라인에 들어오신 분들 손해 많이 볼 것 같잖아. 안 봐요. 어차피 거기도 저점 돼요. 어차피 올해 내내 이직거리 할 거야. 그냥 송기훈 대표 따라서 물량 지키면서 나오는 포인트에서만 내가 대응할지 말지,
판단하겠다. 그때 가서 생각하세요. 그냥 중장기로 물량 쥐고 가실래요? 아니면 이쯤에서는 수익 실현하실래요? 비중 조절하실래요? 제가 안내해드리는 포인트까지 따라만 가겠다 하시는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납니다. 상세한 가입 방식 저는 문자로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저는 월 9만원 3개월 24만원 딱 이렇게밖에 운영 안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